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아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난 욕을 먹어가면서 5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사법농단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저 복불복이라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보충하자면 변호사 생활 해봤으니까 변호사들이요. 판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 검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에 딱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이거는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할 때도 똑같이 느꼈고 다시 검사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검사들은 왜 이렇게 사건을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그거에만 맞추려고 쫓아가는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검사들이 그렇더래.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고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또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 와 진짜. 생존. 그 정도예요. 생존. 모든 기준이 자기의 생존이야. 모든 검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 줄 몰랐다. 이거를 지가 검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 변호사 돼 보니까. 네. 판사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재밌네. 나는 법관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준선과 상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판사 생활을 했었다. 그 나와 보니까 판사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아니 그걸 자기 입으로 안 되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야 사법 시스템이. 변호사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생각났는데 우리는 재판을 이제 그 초임 변호사들한테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이거 한 얘기인데. 그냥 재판을 하면 판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중간에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당사자는 그냥 시민이고 신앙을 가진 시민이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천국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현실이다. 너무너무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슴이 깍깍 막혀요. 아니 지금 오늘 뭐 국민들 말려주길. 아니 그러니까 바꿔야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나 진짜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판사 개인의 각성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가 예를 들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이재명 얘 무조건 유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비판하는데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렇죠. 그게 그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이야.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못하면요? 못하면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나?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해 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용서해 줄 주체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복수만 남는 거죠.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 검찰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멈추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 바꿔가지고 번호를 바꿔가지고 멈춰야겠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들이 공격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죽이면 자기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 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가야지. 근데 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 검사들과 저 정치 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과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거. 가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 조국에게 한 것 모든 거를 인생을 탈탈 틀어서 수십 건을 기소하자.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 그럼 걔네 중에 또 윤석열 탄생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또 윤석열 나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 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 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하는 거고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자가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건 반복일 것 같아요.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 아 그럴 수 있겠죠.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전자는 반복이야.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겠죠.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화해를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겠죠. 네.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왕왕 생기고 네. 그 사회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맞아요.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아파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가 비극이야. 그렇죠.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죠. 고려해서 판단을 네. 하는 것 같으면 네.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왕과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어떤 며칠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또 뭐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겁박한다. 누구도 판사들을 겁박하지 못해. 판사들은 전혀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겠지. 유시민이 또 사법부 겁박한다. 아니 그리고 시민아,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왜 고려하니 시민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동훈아, 너 내 글 읽어봐. 약간 요새 이제 하도 뉴스들이 어지러우니까 자기 전에 씻을 때 항상 귀를 씻어요. 오늘 그런 이 더러운 얘기들을. 그리고 이제 공론의 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에 뭐 이게 진보 보수 패널 들라와서 떠들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을 서슴지 않아요. 무슨 직업이 변호사든 무슨 평론가든 무슨 소장이든 할 거 없이. 왜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빨리 여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자리 받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론의 장을 완전 파괴했어요. 아부의 장으로. 예.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데 청취자들이 들으라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들으라고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맞아. 잘 때 정말 귓바퀴까지 매매 씻고 잡니다, 제가. 진짜 맞는 것 네. 같아.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괴물처럼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일 잘해요. 사위나 남편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 찾는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일을 요령 있게 해내는 일 잘하는 사람이다. 저도 물론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두 가지가 좋아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뭐 좀 지나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고요. 편은 이재명한테로 그렇게 부탁을